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지금 강의가 아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 전산 쪽이랑 이제 잘 소통 때문에 여튼 지금 강의가 여러 개 몇 개가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는 올라갈 거고, 그 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주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아마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시간대는 첫 번째 시간대를 말을 해보면 먼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기획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획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방향, 가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과 기획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획서를 적는다고 저번에 말했었죠. 그래서 기획서를 적기 위한 팀을 배분을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먼저 이런 수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하면서 이번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기획과 기획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획과 기획 과정인데 학습 목표는 일단 기획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획이 뭔지, 기획의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떤 기획서가 좋은 것이고 또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뭐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다루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먼저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속성과 분류 그리고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은요 읽기 기에 그 다음에 글 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꾸미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뭐 실현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 제안, 이제 모든 절차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 교재를 한번 보면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음식과 기획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또 복잡하다면 복잡한 게 기획입니다. 하지만 기획은요 결코 복잡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은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자기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 신발을 사야 돼. 신발을 사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템이 어떤 브랜드가 뭔지를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얼마 정도 하지? 도대체 이 브랜드 나이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면 나이키 브랜드는 얼마 정도 하고 어디에서 팔고 어디 세대 어디 타겟으로 이걸 팔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 조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시장 조사를 보고 혹시 나이키가 가격이 좀 비싸게 되면 여기에 경쟁사로 있는 아디다스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브랜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쟁 상대에 대한 시장 조사도 같이 하게 되죠. 그런 자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어떤 신발이 있고 브랜드에서는 그 나이키 브랜드에서 세부 브랜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가격도 많고 색깔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자신이랑 얼마나 잘 어울릴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료 분류 및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나 결정했어. 나는 흰색 운동화를 살 거야. 그리고 흰색 운동화는 다른 매장에 보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고 며칠 날 살고 어떻게 물건을 회수할 건지에 대한 살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자료 가공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돈이 없어. 그쵸?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꼭 신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만약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선물 받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한테 그냥 내보일 수는 없어. 이걸 나는 꼭 이 신발 나이키를, 흰 신발 나이키를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나는 이때까지 뭐 다른 신발을 신어왔고 다른 브랜드를 신어왔는데 나는 이 나이키는 꼭 한번 가지고 싶고 이거 신으면 3년을 신을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쓴 다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부모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진짜 나는 이걸 기획하고 싶다면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또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뭐 카톡 메시지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링크를 보내줘서 부모님이 보시게 하는 방법. 그렇게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에 대한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스마트폰인지 아니 편지인지 엽서인지 쪽지든지 아니면 그냥 말이든지 뭐 이런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 최근에는 많이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한테나. 이 신발은 이래. 이 신발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거야. 그리고 나는 꼭 흰 신발을 신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옷이 전부 다 뭐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흰색 신발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난 신발을 사야 돼. 라고, 그래서 투자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획입니다. 여기에 페이지 한번 보면 49페이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획의 개념에서 기획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획은 목적에 따른 정의나 뭐 기획과 계획의 차이, 그리고 또 목적 외에 수단에 의한 뭐 차이, 이런 것들이 기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뉘어지거든요. 뭐 여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불러일으키기 위한 또 기획이 있고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또 기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문제 형성에서 행동화에 이르기 전까지의 일련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뭐 기획들도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기획들이 있거든요. 사실 몸만 이름만 붙이면 기획입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기획과 계획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획과 전략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먼저 기획과 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획은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기획이라 그러면요, 계획은요, 앞서 미리 생각해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계획은 미래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실현시킬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계획서랑 기획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죠. 자, 기획서 만들어 와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시를 하는 상급자도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 지금 미래의 시장 조사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보는 거야. 그러면 기획서가 아니라 계획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뭘 팔고 싶어. 근데 내가 상사가 난 이걸 뭘 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면 되고, 여기에서 보면 기획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인식 능력, 정보 수집 능력, 분석력, 계획력, 구상화 능력, 설득력, 문서 작성 능력. 이건 좀 그쵸, 제 생각에는 초인을 말하는 것 같네요. 이걸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거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획가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런 탐구력을 가지는 것이 기획가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정성이거든요. 요즘에 진정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또 기획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획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부분에 대한 기획, 그리고 부문에 대한 기획, 그리고 업무에 대한 기획인데, 이거는 계층을 가지게 됩니다. 제일 큰 게 벌써 전략 기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계는 뭐냐면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는 단계예요. 전략 기획은 뭐냐면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문 기획은 뭐냐면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집행적 특성, 한마디로 이 수단을 어떻게, 이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전략 기획을 부문 기획으로 어떻게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룰 수 있는 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업무 기획은요, 실시 기획이나 단기적 기획이라고 해서 한 3년 동안에 있는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나가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 업무를 다해서 부문 기획을 이루고, 부문 기획을 통해서 전략 기획을 아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위계를 보는 겁니다. 위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은 여러 가지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어요. 먼저 뭐냐면 목적에 대한 기획이 있고, 시점에 대한 기획이 있고, 또 동기에 대한 기획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획의 목적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몇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창조형 기획, 뭐 신상품, 신규 사업 이런 것들 기획할 때 쓰게 되고요. 또 개선형은 지금 있는 업무 시스템이나 지금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 상황에 대한 개혁에 대한 기획을 또 말하는 게 있고요. 또 영업용 기획은 판촉입니다. 판매 촉진. 어떻게 상품과 사업 등을 고객에게 잘 팔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실시형 기획은 이벤트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컨벤션 기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에 가장 가까울까요? 그렇죠. 실시형 기획이 가장 가깝죠. 하지만 그러면 유치 기획서는 어디쯤이랑 가까울까요? 그쵸. 영업용 기획에 가깝겠죠, 여러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치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우리 부산을 세일즈 하는 거예요. 파는 거라고 말하죠. 마치 그 호텔 지배인이 자신의 호텔을 외부 고객들한테 파는 것처럼 방 좀 숙박을 해라. 뭐 우리 호텔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렇게 해서 뭔가 상품과 사업 등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건 유치 기획서라고 보면 되고, 개최 계획서는 뭐냐면 실시형 기획이라고 해서 이벤트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획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까 내 설명을 했고, 이게 컨벤션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루트가 됩니다. 기획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아까 전에는 처음에는 기획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분류도 있어요. 기획의 시점이 만약에 과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를 기준으로 이미 진행된 일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이미 일어났던 일을 현재 그걸 정리하고 분석하고 다시 재정리하고 재정립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정리형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 연도별로 시계열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기획하는 그런 방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측형 기획이라고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진행된 일을 예상하는 경우, 그쵸? 예를 들어서 개최 계획서 있죠. 컨벤션 개최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예측형 기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이 기획의 시점,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에 따라서 분류가 됐다면, 또 기획의 동기에 따른 분류도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지시형 기획이 있고 동기형이 있고 제한형이 있습니다. 보통 지시형은 그런 거 있죠. 부하들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만드는 기획서. 예를 들어서 뭐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도 기획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기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동기형은 사원 스스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 어떤 오는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막 적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기형 기획이고, 제안형 기획은 영업활동의 일원으로 고객에게 사업 상품 등을 제안하는 경우, 특히 유치 기획서는요, 우리 부산을 해외에 파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형 기획이 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치 기획서를 유치 기획서라고 하지 않고 제안서라고 하긴 합니다. 그 제안서가 바로 제안형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또 기획의 분류 중에는 기획의 기간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단기 계획은 뭐 3년 미만의 계획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 종류에도 우리는 이거는 장기 플랜이야, 이거는 단기 플랜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뭘까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나름의 개인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항상 단기로 끝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단기로 뭐 끝나겠다는 뭐 그런 거겠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으로 나뉘어 보면, 단기 계획은 3년 미만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중기 계획은 3년이나 7년에 대한 계획이고, 그리고 장기 계획은 10년, 20년,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기 플랜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이제 국제관광 거점 도시 관광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개발 사업은 사실 중기 계획이에요.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청사진을 보면서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계획들은 중기 계획에 가깝지만 어떤 방향이나 가치는 장기 플랜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어떻게 몇 년 단위로 끊어지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분야별 분류도 있습니다. 먼저 경영 기획이죠. 많이 들어봤죠. 경영 기획, 뭐 경영 기획 파트, 이런 거는 기업의 성장이나 경영 기반 전반을 좀 닦기 위해서 안정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사적으로 회사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짜는 것을 기획으로 보통 해요. 경영 기획. 회사 내에서 한마디로 경영 기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이게 바로 경영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업 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뭐 대내외 환경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기업들은. 그래서 존속 및 생존을 위해서 얼마든 내가 좀 살아남기 위한 유망 사업에 대한 개척을 미리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했는데 고깃집이 잘 돼.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고깃집에서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이때 사업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사업 계획이 되겠죠. 상품 기획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케팅 기획도 있습니다. 상품의 개발, 생산, 유통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브랜드 이쪽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기획, 상품 기획, 판매 기획, 그리고 마케팅 기획, 이런 플랜들이 좀 짜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업 경영이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기업 경영에는 페이지 56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를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업 기획이랑 전시회 기획을 봐야 돼요. 먼저 영업 기획은 지금 컨벤션 유치 기획서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뭐 매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해외에 어떤 굵직한 행사를 가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뭐 이런 것들이 행사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시회 기획은 사실 국제회의 기획이랑 가장 비슷하긴 해요. 개최 계획이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컨벤션 기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품의 개발, 생산, 유통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나뉘어 있습니다. 꼭, 뭐,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있던 전시회 기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성사의 장을 그리고 목표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전시기획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주면 좋겠고, 조사기획, 인사기획, 연수기획은 여러분들 읽으면 충분히 기업 경영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기획의 준비 단계에서 기획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획의 구성 요소는 과제 분석, 전략, 목표, 계획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 팀을 나누게 될 때 이 5개거든요. 여러분들처럼 2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분석, 전략, 목표, 계획을 여러분들 파트별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5명 짝을 짓게 만들 텐데, 그 중에서 나중에 제출해 줄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과제는 누가 하고, 팀에서 분석은 누가 하고, 전략은 누가 짜고, 목표는 누가 짜고, 계획은 누가 짜고, 이런 것들이 기획의 구성 요소에 녹아들기 위한 것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로 제출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획서를 하게 될 텐데, 그 5W3H라고 what, who, when, where, why 이런 W로 된 5개 있고, how much, how long 기간이나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 뭐 좀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how 그리고 3, 그래서 5W3H라고 말하는 게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이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육하 원칙 있죠. 그게 은근 논리에 굉장히 논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는 추리법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건이나 기획이나 모든 공정이나 이런 일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대단한 어떤 발견인 것 같아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고. 그래서 5W3H를 통한 기획의 준비는 보시면 알죠. What,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 Who, 누구를 위하고? When, 언제부터? 그리고 Where, 장소는 어디인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옆에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 이러한 5W3H는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장짜리 개요로 다 들어가요. 이제 기획의 준비 단계에서 기획의 단계별 준비 사항이 있어요. 먼저 1단계에서는 틀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기획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게 어떤 컨셉인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나 가치나 비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비전이나 가치를 잡고 어떤 기획의 틀을 잡으면 컨셉이 정해지잖아요. 그 컨셉을 이루기 위해서 뭐 기본 계획은 어떻게 뭐 실어지는지,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5W 뭐 3H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 기본 계획 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로 누가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2단계의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는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행사 장소는 어딘지, 회의 계획이나 예산 계획, 아니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시 계획이고요. 이 현장 계획은 뭐냐면 4단계 현장 계획은 현장 진행 계획서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꼭 뭐 예를 들어서 컨벤션의 기획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나 큐시트를 주거든요. 워크시트를 주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체크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뭐 프레젠테이션의 영상에 관련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 동선이나 이런 걸 짜보는 거예요. 어디에 마이크가 있고 꼼꼼히 뭐 스칸 뒤에 뭐 나중에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계획은 차근차근 보게 되면 현장을 운영하면서 현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에요. 마지막 5단계 평가는 뭐 이런 실시 계획, 현장 계획, 기본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뭐 보고서 작성이나 평가회를 개최하는 이런 일들을 기획 단계에서 보통은 많이 합니다. 음.